집안일 하시면서 또는 산책길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구구튼튼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요즘 날씨 어떠십니까? 밖에 나가면 숨이 턱 막히고 실내에서도 에어컨 없이 버티기 어렵죠. 저희 동네에도 5월부터 에어컨 틀었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장마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었는데 요즘은 그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더위가 시작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나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제가 복지 상담하러 주민센터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에어컨은 켜야 하는데 요금이 무서워요. 실제로 1인 가구든 노부부든 손주 돌보는 할머니든 전기요금이 올라갈까봐 에어컨 리모컨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돈 아끼려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실은 건강하고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작년 여름 경기도의 한 70대 독거 어르신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껐다가 경미한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지신 일이 있었습니다. 방 안 온도가 34도를 넘겼는데도 전기요금이 걱정돼 선풍기만 틀고 버티셨다고 해요. 결국 이웃의 신고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소견은 분명했습니다. 탈수와 열피로로 인한 저체온 쇼크 증상.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회복하셨지만 이런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사치라 생각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생명과 직결되는 생활 필수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말 그대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이용권입니다. 대상 가구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지역 난방 같은 냉난방 비용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죠.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조금씩 나눠서 바우처를 지급했었죠. 예를 들어 하절기엔 몇만 원, 동절기엔 몇만 원. 그런데 이걸 합쳐서 올해부터는 1년 통합 바우처로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청 한 번으로 여름이든 겨울이든 70만 원 가까이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체감되느냐면요. 실제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정도, 2인 가구는 40만 원 넘게, 3인 가구는 53만 원대,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도 길어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지서 차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실물 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처럼 생긴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연탄, 등유 같은 연료를 살 때 직접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그 안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단순히 수급자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가구원 특성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 6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난 치질 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안에서도 이런 특성을 가진 가구가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한 명이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많고, 알고 계셔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담 와서 대상 여부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네요?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여럿 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혹시 혼자 사시면서 몸이 아프시다거나 장애를 겪고 계시다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더라도 손주 돌보는 가정이라면 손주가 영유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여유는 있지만 너무 늦게 미루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신 후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의 개념과 달라진 점, 그리고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도대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내가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어요. 먼저 대상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본 조건은 충족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바우처 제도는 단순한 소득 기준만 보지 않고 가구원 특성을 추가로 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가구원 특성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입니다. 이건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4세이신 분들은 아직 안 되고요.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해당돼요. 둘째,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즉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나 손주가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요즘 손주 돌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손주가 6살 이하라면 바우처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셋째, 장애인 등록 가구원일 경우입니다. 장애 등급 관계없이 등록만 되어 있다면 해당됩니다. 넷째, 임산부,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일 경우입니다. 이 조건들도 넓게 보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한 한 어르신은요, 나는 혼자 사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 의료급여 수급자에다가 고혈압과 당뇨로 매달 병원 가시고 만성질환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해당되셨습니다. 처음엔 못 믿으시다가 실제 신청하시고 카드 받으셨을 땐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기. 두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신분증 하나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 세대주가 가는 게 원칙이지만 세대원이 대리로 신청해도 대부분 가능하니까 가족이 대신 가셔도 괜찮아요. 단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직접 신청하러 가시면 공무원이 자격을 확인하고 바우처 형태를 고를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상카드, 즉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받을지 아니면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받을지를 고르는 겁니다. 먼저 가상카드는 전기요금 고지서나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지원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별도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전기나 가스 요금에 바로 반영되니까 가장 간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물카드는 등유, LPG, 연탄 같은 걸 사용하시는 가정에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처럼 생긴 실물카드를 발급받고 그걸로 해당 가맹점에서 연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어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어느 노부부는요, 도시가스는 사용 안 하고 겨울철엔 주로 등유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물카드를 선택하셨죠. 그 카드로 매번 기름을 사다 넣으시는데 이젠 기름 살 때 덜 부담스럽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바우처 금액은 1년에 한 번 정해지며 그걸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중간에 따로 갱신할 필요는 없어요. 단, 가구 구성이나 조건이 중간에 달라지면 다시 확인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신청 마감일은 12월 31일입니다. 하지만 꼭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빨리 신청하셔야 여름철 전기요금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혹시 나는 작년에 신청해서 받았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 수급자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내용을 쉽게 정리하자면요.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희귀질환자, 한부모 등이 있다면 7월부터 5월까지 쓸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서 고지서 차감 또는 실물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요. 막상 신청하러 가보면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10분이 여름철 한 달 전기요금 15만 원을 아껴주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자, 신청 방법까지 들으시고 나니 이제는 신청하고 나면 뭐가 오나요? 받고 나서 어떻게 쓰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 즉 받은 에너지 바우처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신청하고 나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요. 선택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신청하신 분은 별도로 뭔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카드가 오지도 않고 아무 연락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청한 줄 알았는데 왜 안 오냐고 물으시는데요. 이 방식은요, 신청만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지원 금액이 차감돼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뭘 따로 할 건 없고 기존에 쓰던 대로 전기 쓰고 요금 나오면 그 안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월 전기요금이 6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고지서 차감형 바우처로 3만 원을 받은 상태라면 고지서엔 3만 원만 찍혀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럼 요금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깜짝 놀라요 하시는데요. 네, 그게 맞습니다. 고지서 확인 잘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방식, 실물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카드사에서 실제로 국민행복카드 형태의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카드사도 선택이 가능한데 주로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가 많이 쓰입니다. 체크카드 형태도 있고 선불카드 형태도 있어요. 카드가 도착하면 그 카드 안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카드가 모든 데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나 편의점에서 결제하면 안 돼요. 지정된 연탄 가게, 등유 판매소, LPG 충전소 등 바우처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카드는 주로 전기보다 연탄이나 등유 쓰시는 가정에서 많이 선택하시는데 시골이나 산간 지역은 고지서 방식보다 실물카드가 더 유용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상담드렸던 경북 봉화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은 실물카드를 받으셨는데요. 연탄 배달해주는 사장님이 바우처 카드 받는다고 해서 너무 편했어요 하시더라고요. 겨울엔 두세 번씩 연탄 사다 놓으셔야 되는데 이 카드 덕분에 한 번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해결하셨다더군요. 한편 고지서 방식 쓰시는 분 중엔 왜 지원이 안 되죠? 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부분 요금 납부 방식이나 계량기 명의가 다를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전기 계량기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내 이름으로 수급자 신청이 되어도 요금 차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럴 땐 꼭 주민센터에 가서 명예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이런 실수도 있습니다. 실물카드 받으셨는데 바우처 금액을 한 번에 다 쓰려고 하시는 분들, 이건 조심하셔야 해요. 바우처는 연간 한도 내에서만 쓰실 수 있고 일부 가맹점은 이번 달은 이만큼만 가능하다고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용처에서도 바우처 시스템으로 결제되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충전된 카드인 줄 알고 일반 카드처럼 음식점에서 긁으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결제는 당연히 안 됐고 카드가 멈춰버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카드는 바우처 전용 카드입니다. 일반 카드처럼 아무 데서나 쓸 수 없습니다. 카드 겉면에 작게라도 에너지 바우처 전용이라고 쓰여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고 가맹점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카드나 고지서 차감이 이상하거나 금액이 맞지 않거나 아예 반영이 안 된 경우엔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1600-3190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혹은 처음 신청하셨던 주민센터에 다시 가셔도 되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대부분 친절하게 응대해 주십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은 민원 들으면서 느끼지만 이 제도는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바우처 신청은 했는데 사용처가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은 카드사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난 뒤에 실제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또 자주 있는 실수나 오해는 무엇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는 말로 들으면 그냥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도가 단순히 전기요금 조금 깎아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안전선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더위나 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한여름에 리모컨 쥐고 망설였던 적 있으실 거예요. 에어컨 틀자니 요금이 걱정되고 참자니 너무 덥고
그래서 결국은 선풍기만 돌리다가 하루 종일 축 처져 있었던 날들, 저도 기억납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그랬어요. 에어컨 안 틀고 버티다가 두통에 어지럼증까지 와서 병원 갔더니 탈수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전기요금 아끼려다 병원비 나가겠구나. 근데 그게 저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는 에어컨을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켜시고 참다가 쓰러지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연탄 아끼신다고 두꺼운 옷 겹겹이 껴입고 생활하다가 저체온으로 병원 가셨는데 바우처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계셨어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놓치는 정책.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이 제도, 누군가는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도 자유롭고 지원 금액도 훨씬 현실적이에요. 1인 가구는 29만 원이 넘고 4인 이상이면 7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지원이 아니라 에어컨을 틀어도 된다는, 연탄을 아껴도 된다는, 가스레인지를 더 돌려도 된다는 심리적 여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이게 정말 큽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기요금도 몇 번이나 올랐고 가스요금도 그렇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식비도 아끼고 약값도 걱정하면서 사시는데 냉난방까지 참으라고 하면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 제도를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잡할까봐, 해당 안 될까봐 괜히 괜찮다고 넘기다가 그냥 한 해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보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건네주세요. 아는 어르신이든 친척이든 동네 이웃이든 그분 인생에서 이 정보 하나가 이번 여름과 겨울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신청하러 갈 때 함께 가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주민센터 가서 접수하고 설명 듣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거든요. 자녀나 이웃이 같이 가주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지금은 도움을 주는 입장이지만 나중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이런 정보 하나, 신청 하나, 그걸 도와주는 누군가의 손길 하나예요. 에너지 바우처, 이 제도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장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지 제도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제때 신청하고 정확히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북 형식으로라도 풀어드리는 거고요. 저 역시 현장에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누가 쉽게 한 번만 설명해주면 금방 신청하는 분들, 신청하고 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분들에게 그 설명을 건네주는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 가지 정책으로 시작했지만 끝날 즈음엔 이 제도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안전망이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생각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건네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구튼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